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이해찬 감옥행 준비해라,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시사를 좀 할까 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금 대북 송금 이거 사건으로 기소가 됐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근에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은 민주당 대표죠,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에 이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독한 인간일지라도 증거 앞에서는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죠. 사람은 아무리 독한 인간이라도 요만큼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정진상도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오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총 800만 달러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죠. 결국은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그리고 같은 해에 2019년 11월에서 12월 송금된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 수사 결과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핵심 측근이던 이 전 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본인의 혐의는 물론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대북 송금 중에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이번에 했습니다. 바꾼 것이죠. 진술을 바꾼 것이죠. 검찰은 나머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이재명에게 보고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은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헛 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것을 번복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요. 자,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에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청와대에서 일어날 일을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 평화부지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부지사에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하고 협의 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냥 독단적으로 평화부지사를 임명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요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여기에 연관된 것들이 하나씩 소환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과 관련된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쌍방울로부터 대북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는 똑같은 맥락의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재명 씨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그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한데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전 대표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이는 민주당 내 입지를 넓히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법조계 정치인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유동규 씨하고 급이 다른 정치적 비중을 가진 인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영은 쌍방울 돈으로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월 3천만 원씩 이해찬 사무실에 돈이 들어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여기서 이재명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직후에 새로 만든 평화부지사 자리에 이화영을 앉히고 대북 사업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은 북한 광물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쌍방울과 얽히면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게 수원지검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에서 12월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돈은 이재명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죠. 이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이 비용을 쌍방울이 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정확히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화영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다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화영을 옹호하고 이화영을 계속 편을 들어줬는데 요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이화영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민도 속지 않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저는 택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이재명은 2019년 5월 달에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북한 사람이죠.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사절단을 북한에 초청을 해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한 정찰 총국장 출신입니다. 아주 악독한 인간이죠. 이 인간한테 이재명이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데서 진짜 울분이 쏟아집니다. 자, 이 공문을 보낸 뒤 2달 뒤에 2019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죠. 경기도와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 김 전 회장은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국가안보보위부 현 국가보위성이죠. 여기 소속 공작원 리 호남을 만납니다. 김성태가 이때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 북한 리호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김성태는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300만 달러로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호남은 여기에 동의했다는 그런 사실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조계하고 정치권에 대한 본질 취재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화영이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사전보고를 했다 진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이화영이가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변호사도 거기에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에서 그동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이가 이화영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지까지 전달하게 된 그런 동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화영은 방북 추진 요청에서 더 나아가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화영 입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재명은 감옥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화영 입장에서는요, 이제 지금 가만히 우리나라 정세나 또 우리나라 들어가는 분위기가 이재명은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살 수가 있고 혐의 또는 그 형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했던 나머지 500만 달러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어제 나와가지고 자신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어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이런 거예요. 2018년 11월 달에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김성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나요. 그리고 박철 부위원장을 만납니다. 밤낮으로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중국 선양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기도 대신에 500만 달러를 누가?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송금해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는 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입장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경기도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김성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거기다가 쌍방울도 북한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누가 있죠?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이화영이가 500만 달러 지원도 이재명에게,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수원지검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앞서서 김성태는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정 증언을 피해 왔었는데,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의중죄를 처벌받게 된다. 자, 그러다가 김성태는 지난 11일 날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재판에서 김성태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날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와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함께 가서 저녁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꿔줬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신문에 나오고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당시에 통화에서 이재명에게 앞으로 북한 관련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재명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이런 말을 증언해서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증언 도중에 이화영 이를 향해서 김성태가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도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처음 국회의원이 된 2004년 무렵이죠. 이때부터 김성태하고 알고 지냈고 서로 호형 호재하는 그런 사이로 지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쌍방울 그룹 고문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이화영은 쌍방울에서 3억 2천만 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이화영이가 이렇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와서 이재명의 보고한 부분만 지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이해찬 연결고리였던 이화영은 이재명, 이해찬을 감옥으로 가는 길을 조금 앞당겨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김재구는 감히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또 자기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주적 북한과의 어떤 금전 거래, 불법 거래, 이런 것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검찰 사법부에서 정리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